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꾀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이 책은 카네기를 포함해 어떻게 부자들이 돈을 벌었고 부를 안겨준 마법의 공식이 무엇인지 나폴레온 힐을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의 비밀은 거저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힐은 수백 명의 유명 인사들을 조사하고 분석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막대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힐은 부에 이르는 13가지의 원칙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상상력과 자기 암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색의 정원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기 암시는 오감을 통해 정신에 스스로 자극을 가하고 암시를 주는 것으로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에서 의식적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소통시키는 방법이다. 자기 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사고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잠재의식에 가 닿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과 같다. 건강한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자라게 된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창조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방법이며 그렇게 한다면 건설적인 사고를 세우며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만든다. 힐은 잠재의식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든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이는 그동안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한편 잠재의식이 개인적 판단과 관계되지 않음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잠재의식은 정보를 여과해서 해석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처리하고 저장한다. 집착, 혐오, 강박행동 같은 심리학 상태가 실제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아이가 강력하거나 극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그 지식이 잠재의식에 단단히 뿌리내림으로써 일어난다. 그러고 난 뒤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의 관점에서 의식 수준으로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잠재의식은 여전히 그때 이해했던 정보를 버리지 않는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뿌리 박힌 집착, 혐오 혹은 강박 행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어른의 의식 수준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의식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다. 힐의 이론은 이런 심리학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생각이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남아있으면 기억으로 처음에 유입되었을 때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이 강렬할수록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잠재의식의 이런 측면으로 인해 자기 암시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입시켜 열망을 달성할 수 있다. 창조적 상상력과 친구가 되기. 우리가 사는 지구, 인간은 물론 모든 물질은 진화를 통해 변화한 결과물로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질서 있게 조직되고 배열되어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우주는 시간, 공간, 에너지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지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수십억 세포 하나하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아원자 하나하나가 무형의 에너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가 물질과 결합하게 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에 뜬 거대한 별부터 그 아래 미소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열망은 사고 자극이다. 사고 자극은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이용하여 재화를 얻어내는 과정에 착수할 때 대자연이 지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한다. 인간의 신체와 두뇌를 비롯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물리학의 발전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는데 힐의 선지적 묘사는 현대 과학에도 부합한다. 새로운 이론은 우주 만물이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듯이 에너지와 물질은 형태가 다를 뿐 같은 것이라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변주되고 발전된 것이다. 힐의 말 맞다나 별에서부터 태양계, 지구, 인간, 인간의 뇌, 그리고 생각이라는 작은 불꽃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모두 같은 물질이다. 식탁보를 펼친다고 하자. 접힌 자국이나 튀어나온 모양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식탁보다. 식탁보에 접힌 자국이나 튀어나온 부분들처럼 에너지와 물질 역시 형태는 다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 모든 사람, 사람들의 생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두 같다. 그는 예감, 직관, 영감의 원천을 무한지성이라고 했다. 자기 암시를 다룬 장에서 그는 잠재의식이 무한지성에 가 닿는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 장에서 힐은 창조적 상상력을 무한지성에서 나온 번뜩이는 영감을 수신하는 매개체로 설명한다. 어떤 상황에서 정신이 고조되면 창조적 상상력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번뜩이는 영감을 받게 된다. 어떤 사물에 관해 어떤 예감을 느낄 때 이 영감의 불꽃은 의식이나 잠재의식에서 온 것이 아니다.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은 서로의 일부분이며 창조적 상상력은 무한지성이라는 연못에서 사고를 끌어낸다. 이때 그 연못은 나 자신의 잠재의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을 포함한다. 상상력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법. 부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아이디어가 막대한 부를 일구게 해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시키는데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고 부를 축적하는 데 상상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깨닫길 바란다. 마법 주전자. 1880년대 후반 나이든 마을 의사가 시내에 갔다. 그는 말을 세워두고 조용하게 약국 뒷문으로 들어가서는 젊은 약국 점원과 흥정을 시작했다. 의사와 점원은 조제실 뒤에서 1시간이 넘도록 낮게 소곤거렸다. 흥정이 끝나자 의사는 타고 온 마차로 가서 커다랗고 낡은 주전자 하나와 주전자를 휘젓는 커다란 나무 주걱을 가지고 돌아와 약국 뒤에 내려놓았다.
점원은 주전자를 꼼꼼하게 살펴보고는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폐의 함농치를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정확히 500달러였다. 점원의 가진 전 재산이었다. 의사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비밀의 공식이 적혀 있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적힌 공식은 나라 하나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 마법의 문장은 주전자에서 무언가를 끓이는데 필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의사도 점원도 그 주전자에서 막대한 부가 흘러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점원이 산 것은 아이디어였다. 낡은 주전자와 나무 주걱, 그리고 종이 쪽지에 적힌 비밀스러운 제조법은 개별적인 사건이다. 주전자의 마법은 새 주인이 거기에 비밀스러운 요소를 섞었을 때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소설보다 소설 같은 실화다. 아이디어라는 형태에서 시작된 실화. 이 주전자의 내용물은 지금까지 막대한 부를 거두고 있다. 이 낡은 주전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설탕 구매자로서 사탕수수 농장과 설탕을 정제하고 판매하는 시장을 키웠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코카콜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의 제국과 막대한 영향력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자라났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약국 점원이 그 비밀 공식에 섞어 넣은 수수께끼의 재료는 바로 상상력이었다는 사실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의 도시, 마을, 골목에까지 영향을 뻗치게 된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원칙. 이 책에서 설명하는 부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당신도 아이디어 하나로 이 세계적인 갈증 해소제 같은 막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아이디어를 재화로 전환하는 법. 근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는가? 이제 그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절대 근면 성실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란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달인들은 아이디어가 상품을 팔 수 없는 곳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평범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염가로 책을 파는 한 출판업자는 출판사에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이다. 그는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책을 제목만 바꾸었고 그 책의 판매고는 100만 부 이상 뛰었다. 내용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저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 표지를 만들어 씌웠을 뿐이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다. 상상력이라는 말이다. 책의 표지를 교체하는 일이 너무 단순하다거나 자신은 출판업자가 아니니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가? 표지를 새로 씌운 책을 시장에 내놓고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표지 교체의 아이디어는 소용이 없다. 힐이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코카콜라는 하나의 제조법,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아서 캔들러가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그저 하나의 제조법에 불과했다. 3M에서 근무하던 화학자 스펜스 실버는 우연히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어냈다. 실버가 만든 제품은 실패한 제품들의 창고에 처박혔다. 하지만
그 발명품이 마음에 들었던 실버는 5년 동안 그것을 설명하고 다니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을 찾았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3M 테이프 개발 부서의 아서 프라이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교회 성가대에서 연습할 때 자기가 불러야 할 부분에 쪽지를 끼워두었는데 종종 그 쪽지들이 아래로 빠져나오곤 했다. 쪽지에 접착력이 떨어지는 실바의 풀을 약간 붙이자 그 자리에 잘 붙어 있었고 떼기도 쉬웠다.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쪽지 포스트잇을 발명하게 되었다. 하지만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기까지 상상력이 더 필요했다. 인내심도 더 발휘해야 했다. 그는 포스트잇 생산에 끈덕지게 달라붙었고 2년이 지나서야 3M은 그 프로젝트를 마케팅 부서로 전달할 수 있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접착식 메모지 아이디어를 팔 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해 네 곳의 도시에 시제품을 출시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사지도 않았다. 누가 메모지를 돈 주고 산단 말인가. 포스트잇 프로젝트가 폐기되기 일보 직전 제프리 니콜슨과 조지프 레이미의 상상력이 가미되었다. 사무실에서 포스트잇을 써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제품을 판매할 만한 지역의 사무실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안내원이나 비서를 비롯해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었다. 제품 사용은 곧 구매로 연결되었다. 리치먼드에서 한 시범 영업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었고 곧 포스트잇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 자리를 딱풀처럼 지켰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만이 가격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손에 쥔다.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과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움직인 순간 막대한 불을 일군 이야기가 시작된다. 카네기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사람,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을 주위에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인생에 멋진 우연이 있길 기대하며 살아간다. 멋진 우연이 기회를 줄 순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0년 이상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라는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리한 성공 철학을 실행하여 불을 일구었다. 무슨 일이든 시작은 단순하다. 아이디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발전시킬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멋진 우연은 카네기를 통해 왔지만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잠시의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만이 가능하다. 이 일에 완전히 경도되어야 한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고 유도하면서 그것을 살렸다. 아이디어는 점점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 그것이 나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이끌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뇌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뇌가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아 힘을 발휘한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저도 전에 한번 읽어봤었던 책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어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부에 이르는 원칙 1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망,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암시, 전문 지식, 상상력, 체계적인 계획, 결단력, 끈기, 조력 집단의 힘, 성에너지, 잠재의식, 뇌, 13번째 원칙, 육감까지 각 분야별로 성공의 원칙을 이루는 근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오늘 낭독해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구체적인 마인드셋까지 다양한 정보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인 하비 맥케이가 이 책은 모든 고전의 고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삶의 철학을 바꿔주기에 충분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사색의 정원에서 만나요.